그 이제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되는 법들 종류 공부했어. 법원, 그죠? 그래서 크게 어떻게 배웠어? 성문의 법이 있고 불문의 법이 있고, 성문의 법이 우선이고 원칙인데 성문의 법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불문의 법이라고 해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내지 일반 법원칙 인정한다, 그죠? 그래놓고 이제 중요한 일반 법 행정을 할 때 따라야 될 법원칙, 이 자체가 법이야, 법원칙이. 그래서 옛날에는 학설과 판례로 이렇게 이제 법원칙을 얘기해서 인정해 오다가 최근에는 행정기본법이니 이런 법을 2021년 3월에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또 이런 중요한 법원칙을 아예 행정기본법에 명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불문법이 아니라 성문법에 아예 명문화까지 해놓은 거니까 성문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공부를 했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법원칙 마무리하고 또 행정에 관한 법의 효력 이런 거 얘기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 연습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하고 오늘 공부하는 부분, 그래서 오후에는 어떻게 문제를 놨는지 문제 연습을 좀 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오후에는 좀 효율이 좀 떨어져. 밥 먹고 좀 졸리고. 그러니까 그럴 때 문제 풀면 제일 효율이 높아. 응? 잘 배운 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새 가장 중시되고 출제가 많이 되는 신뢰보호 원칙 공부했어요. 신뢰보호 원칙이 좀 내용이 많았지, 그죠? 판례도 많고. 근데 그 초점은 주로 이제 국민의 신뢰보호 대상이 되려면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어떤 공적인 견해를, 어떤 권한 행사와 관련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어야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을 국민이 신뢰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잖아. 본인에게 뭔가 잘못이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귀책 사유 부분, 그죠? 그거에 대한 또 판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어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었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례 원칙, 다른 말로 과잉 금지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또 자기 구속 원칙, 그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네 가지 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67쪽에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응? 가만히 제목을 뜯어봐. 부당하게 연관성 없는 걸 결부시키면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하고 상관도 없는 걸 결부시켜. 예를 들면 상대방이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어.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는데 또 자동차세도 안 내는 사람이 무슨 영업 허가를 신청해. 자동차 영업도 아니야. 무슨 술집 영업, 식당 영업이야. 그럼 자동차세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 근데 자동차세 안 낸다고 무슨 식당 영업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못 내줘. 그러면 이게 관련 없는 거를 결부시키는 거야. 응? 뭐 건축 허가, 자동차세 안 낸 놈이 무슨 건축을 하겠다고? 응? 행정법상의 의무도 이행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관련 없는 걸 결부시켜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하고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 없는 걸 결부시켜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또 뭐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니까 영업허가니 건축하니까 우리 인천시에 놀고 있는 땅이 있어. 쓸모없는 땅이 있는,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인데 이거 너 사면 허가 내줄게. 연관 없는 걸 이렇게 결부시키잖아. 조건 달고, 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막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이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막자고 생겨난 게 부당결부 불이익 금지 원칙, 그지?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뜻은 어디를 밑줄치고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첫째 줄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하는 원인 또는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 원인이나 권한 행사를 목적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무를 덧붙인다든지, 응?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이다. 그러면서 얘도 들어놓고 했죠. 근데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게 상속세를 체납하고 있다. 그러니까 체납한다는 건 안 내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상속세를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영업 허가를 취소. 그러니까
상속세하고 어떤 뭐 술집 영업이니 뭐 식당 영업이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 응? 그걸 결부시킨 거. 이러면 예전에 문제 이게 제일 많이 냈어. 상속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취소시키는 조치를 한다면 행정법의 일반 법원칙 중 어느 법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렇게. 지금은 내기도 힘들어. 워낙 쉬워서. 응? 예전에 초창기는 그런 것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잘 보고요. 자, 근거 및 효력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근거 및 효력에 뭐 일본의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 행정의 자의금지, 자의적으로 멋대로 하는 거 금지 뭐 이런 것에 근거한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이야. 2번에 법 이름 하나 나와. 무슨 법? 그렇지, 그 법 중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 명시돼 있어. 응? 행정기본법에 부당결부금지 원칙 명문으로 규정. 응? 그래서 그 밑에 색깔 입힌 거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고 딱 명문화해 놓고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죠? 이 법조문 내용도 다 그냥 그대로 써요 시험에. 근데 뭐 외울 건 아니지, 그지? 이게 부당결부금지 원칙 규정이다 이런 걸 이해하면 되죠. 다만 곁들여서 동그라미 2번에 우리나라 또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민한테 행정을 할 때 이제 지켜야 되는, 사전에 지켜야 되는 절차를 주로 정한 건데, 거기도 이제 무슨 신의 성실의 원칙이니 신뢰보호의 원칙이니 이게 몇 가지 원칙은 또 법원칙은 규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없어. 응?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세요.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행정절차법에는 규정이 없고 어디 있다고? 행정기본법에 명시돼 있다고. 응? 그 점을 좀 유의할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용 영역이 있는데, 적용 영역은 뭐 모든 행정 분야에서 다 적용될 수 있어. 응? 그래서 뭐 국민한테 이익 주거나 불이익 주거나 뭐 하면서 하여튼 관련 없는 걸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응? 어떤 행정 분야도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은, 문제 소지가 있는 영역은 동그라미 1번에서 잘 모르는 단어 나왔어. 뭐 부관, 응? 외우지 마. 그다음에 국민하고 뭐 행정을 둘러싸고 계약을 맺을 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뭐 장학금을 줄 때 관련 없는 걸 조건으로 내세운다니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응? 자, 한편 여기서 조금 유의해서 중요하게 받을 부분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체크해주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면허 땄어요? 응? 아니네, 안 딴 모양이다. 응? 땄네. 뭐 땄어요? 2종 보통. 2종 보통 몇 인승까지 몰 수 있어요? 10인승까지 몰 수 있어요. 10인승. 대충 뭐 10인승 차량에 나오고 9인승 나오지, 보통. 근데 이제 운전면허 종류가 이제 1종 면허가 있고 2종 면허, 이렇게 1종과 2종으로 크게 나누고, 또 1종 면허 안에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종 특수 면허, 1종 대형 면허, 1종 보통 면허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2종도 2종 보통 면허, 2종 소형 면허, 그다음에 소형 오토바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모는 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라고 이렇게 해서 2종에 분류돼 있어요. 응? 2종 보통 땄다 그랬죠? 2종 보통 따고 10년인가 무사고 하면 그다음에 1종으로 바꿀 수 있어. 수수료 뭐 몇만 원 내고 그냥 바꿔. 응? 그냥 자동으로 바꿔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운전면허 종별이라 그래. 종류별에 따라서 운전 가능한 차의 종류가 다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어떻게 돼? 자기가 따고 싶은 면허 하나하나씩 따잖아. 그지?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몇 종류를 따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맨 처음에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는 18세부터 딸 수 있어. 만 18세. 근데 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는 건 만 16세부터 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 17세 된 고등학생이 있어. 이 오토바이 타고 싶어. 그러니까 얘는 원동기 면허를 땄어. 자동차 면허 못 따잖아 아직. 원동기 면허를 땄어. 그래서 원동기를 몰다가 나이가 18세가 넘어서 아 이제 승용차 몰아야지. 그래서 2종 보통 면허 또 따갖고 있어. 2개 면허 있잖아. 그다음에 2종 보통 면허 따갖고 있다가 아이 이거는 좀 저 10인승 넘는 그런 승합차나 화물차도 조금 더 큰 거 몰아야지. 뭐 이래가지고 1종 보통을 또 땄어. 그리고 또 나이 먹어서 아유 대형 트럭이나 대형 버스도 좀 운전해야지. 1종 대형도 땄어. 그 이 사람 4개나 따갖고 있어. 4개 면허가 있는 사람인데 얘가 어느 날 뭐야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걸렸어.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치가 났어. 그러면 이 사람 음주운전했다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면허 4가지 싹 다 한 번에 음주운전했다고 다 취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음주운전한 차량과 관련된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죠. 다 취소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부당할 것 같아요? 응? 아 그게 이제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 일단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원칙이 세 번째 줄까지 원칙이 나왔어요. 그죠? 응? 첫째 줄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운전면허를 따내 갖고 있는데 이를 취소 정지하는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정지할 때도 서로 각각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 이건 원칙이야. 그치? 하지만 셋째 줄 끝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사유가 특정한 하나의 면허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전부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이 전체 문장? 요게 이제 시험에 쓰여.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법은 도로교통법은 참고로 읽고 그래서 거기도 여러 개 면허를 다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근거를 명시해 놨어요. 그죠? 자, 조금 이따 이거 판례를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문장만 하나 읽어봐. 이제 거기에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 국세징수법 7조가 있었어. 국세징수법 7조라고 있어갖고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세무서장이 부과한 국가의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는 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무슨 그 사람 그 영업하려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다가 얘 인허가 내주지 마라. 인허가 내줬던 거 취소 정지시켜라. 이렇게 요구하게 해놓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에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안 내고 있는 세금 종류하고 그 인허가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 따지고 그냥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면 인허가 취소 정지 시키도록 했어. 그리고 뭐가 문제가 돼? 연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안 내고 있는 세금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취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부당결금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비판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비판을 들었는지 법을 개정해놨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조문도 옮겨가지고 국세징수법 112 몇 조로 옮겼지? 조문까지 내가 여기다 100 몇 조로 이제 조문을 옮기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제 안 내고 있는 국세와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제 관련 없는 인허가는 취소 정지 못 시키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왜 얘기냐면 과거에 국세징수법 7조를 문제를 냈었어. 국세징수법 7조가 안 내고 있는 국세 세금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모든 인허가 사업을 다 취소 정지할 수 있게 해놓은 거 이거 문제다라고 이제 비판이 됐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시험에. 지금은 이제 법을 개정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관련된 인허가로. 그래서 그다음
위반 효과 및 구제 뭐 특별한 건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법이야. 그러니까 이 원칙에 위반되게 국민한테 행정 조치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법이 되고 그럼 우리가 근데 그냥 상식이야. 위법한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위법한 조치 취소해달라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고 그 조치 때문에 위법한 조치 때문에 자기 피해 본 거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해서 또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지? 뭐 등등 이렇게 구제. 이건 당연한 얘기야 그냥. 응? 그래서 읽고 지나가세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 핵심은 판례. 자, 맨 아래 이 중요합니다. 1번 계속 나와요.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때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제 또 인천시장이었어요. 응? 그래서 읽어보면 무슨 단어가 거기 굵은 글씨 써놨네. 첫째 끝에 뭐라 그랬어? 아무 관련 없는 땅을. 응?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봐. 어떤 아파트 건설업자가 있어.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여기 지역에 아파트 짓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짓는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이게 법에 따르면 인천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나 봐. 그래서 아파트 건설 계획 짜가지고 시장한테 승인 신청. 그러면 인천시장은 그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했나 뭐 이거 심사해서 승인을 해주든가 거부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야 인천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업자가 A인데 A가 아파트 짓는데 있는 땅도 아니고 A가 멀리 여기에 조그만 땅이 있어요. A 땅이 있는데 야 너 이 땅 시에다 기부하래. 승인을 내주니까 기부를 해라. 근데 이 아파트 건설 사업하고 아무 관련 없는 땅이야. 근데 내막은 뭐였냐면 여기에 인천시가 도로 만들 계획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도로 만들 계획, 도로 노선을 여기다 이제 딱 했는데 여기에 이제 A 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다른 사람들 땅도 있겠지, 개인 땅들. 그러면 도로를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 전체에 이용하게 한다. 응? 그래서 이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벌이는 거야. 도로 건설. 그러면 여기에 도로 만드는데 개인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인천시가 땅 주인들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맺고 사들이든가. 그리고 이제 도로를 만드는 거야. 만약에 이게 도로는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계약이 안 돼, 합의가 안 돼.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공익을 위해서 절차를 밟아 개인의 땅을 강제로 박탈해요. 우리가 강제 수용한다 그래. 그리고 이제 땅 보상금을 줘요. 강제로 박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 근데 어쨌든 인천시로서는 뭐가 돼? 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합의해서 사들이든가 아니면 강제로 수용을 하든가. 사들이면 계약 맺은 땅값 줘야 되고 강제 수용하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서 결정한 땅 보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돼. 어쨌든 인천시 입장에서 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내주니까 야 너 여기 얼마 안 되는 땅 시에다 기부 좀 해. 기부하라고 한 거야. 응?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응? 이 기부 뭐야? 결국 이 아파트 건설 사업, 주택 건설 사업과 아무 상관도 없는 땅을 기부하라고 한 거. 결국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 응? 그래서 위법하다 그랬죠. 다만 이제 위법한 조치이긴 한데 여러 가지 또 사정 비춰볼 때 무효까지는 아니다. 위법인데 무효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개념상 무효는 워낙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아무 효력 자체가 생기지도 않은 거로 치는 게 무효야. 근데 무효가 아니라는 건 위법이긴 하지만 이거 위법이니까 없던 일로 취소한다. 이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걸로 보는 거야. 응? 위법인 채로 유지되는 그런 조치로 본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 아무 관련 없는 토지, 아무 관련 없는 이 결정적 키워드죠.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근데 결론은 위법이긴 한데 무효까지는 아니라 그랬다. 응?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 또 2번 판례도 꼭 알아둬야 돼요. 응? 자, 2번 판례를 보면 여기에 이제 조치가 두 개 나와요. 하나는 뭐 나오냐면 자,
둘째 줄 끝에 보면 건축허가 나오죠. 그다음에 그 앞에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 처분이라는 게 나오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 사안은 여기 A가 아마 A 땅이 이만큼이 있나고 치자. 응? 이만큼이 있다고 쳐. 근데 A가 다 A 땅인데 A가 여기는 여기다가 건축을 하겠대. 건축 허가 신청. 그래서 A에게 건축 허가 내줬어. 그런데 요 옆에 또 A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도로를 내라는 거야. 길을 사람들 다 이게 통행로.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도로 개설을 위한 무슨 도시 계획 사업 시행 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A한테 건축 허가 내주고. 근데 그 둘은 별개래. 그런 결과 상대방은 허가를 받아서 여기다 건축을 다 했어요. 건축을 다 했고 다 허가받은 대로 건축을 다 했으니까 뭐 해달래?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는 허가받은 대로 다 지었다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검사 받아야 돼 말하자면. 만약에 허가만 내줘놓고 제대로 허가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검사 절차가 없으면 안 되겠잖아. 그지? 멋대로 막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위 우리가 옛날에는 준공검사라 그래. 그래서 행정기관이 나와서 허가받은 대로 지었나? 응? 검사한 뒤에 말하자면 그 준공검사를 내줘. 그러면 이제 준공검사를 받으면 허가받은 대로 지었다 하는 게 인정이 돼서 이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응? 준공검사가 안 나오면 건물만 덩그러니 있지 사용 못 해요. 응?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허가받은 대로 이제 건축을 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신청했어. 그죠? 응? 근데 행정기관이 준공검사 안 내주는 거야. 얘는 허가받은 대로 다 짓긴 했는데 이 옆에 뭐야? 도로 개설 이거를 안 했다. 이걸 이유로 삼는 거야. 근데 이거 앞에 전제 조건이 뭐랬어? 이 건축하도록 건축허가 내주는 거하고 도로 개설 뭐 허가 뭐 이거는 별개라 하잖아. 서로 관계가 없는 거래. 앞에 전제 조건이 그렇게 나가잖아. 응? 별개인데 응? 두 번째 줄에 보면 상대방은 허가받은 대로 다 지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축된 건물인데 이거 뭐야? 응? 그 도로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해라. 응? 이 땅 도로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해라. 이거 이행 안 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다 지어진 건축물에서 건물 준공 거부한 거 관계 없는 걸 결부시켰다 이거지. 그거는 건축허가는 허가대로 지었으니까 준공검사는 내주고 그건 별개로 이쪽에 도로 개설 이거는 또 그건 별개로 이거 왜 이거 안 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건축하고 왜 연관을 시키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또 자주 나온 건 아닌데 어쩌다 나와.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거는 익숙해져서 몇 번의 문제를 연습을 하니까 익숙해졌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남아. 근데 이렇게 위에 두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도 보면 자 넷째 줄에 보면 굵은 글씨 뭐라 해서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관이란 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 조건 달고 뭐 의무를 이행해라 이런 단서를 붙이는 거야. 응?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엄마 나 뭐 사줘, 응? 게임기 사줘. 그랬더니 엄마가 뭐야? 조건 달면 다음 시험에서 뭐야? 100점 맞아오면 사줄게 이런 식으로 아직 안 사줬지. 조건을 달거나 아니면 뭐야? 사줘놓고 이거 사줬으니까 매일 2시간씩 공부해 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워 부관이라 그래. 어떤 주된 행위를 하면서 단서를 달아놓는 거지. 단서 붙인 걸 부관이라 그래. 근데 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허가니 면허니 내주는 거하고 거기다 이제 단서 붙이는 거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거야. 응?
이렇게 붙이면 아까 예를 들어볼까? 뭐냐면 그 밑에 이제 얘도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보면 인천시장한테 어떤 업자가 골프장 뭐 4, 5개인지 골프장 같은 승인 내달래. 인천시장이 승인 내줘. 승인 내주는데 너 저 뭐야 굉장히 신속하게 심사해서 골프장 승인 쉽게 얼른 내줬으니까 너 저 땅 좀 시에다 기부하래.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하면 문제가 생겨. 그지? 골프장 승인 내주는 거하고 땅 기부하라는 거는 아무 관련도 없는 건데 본인 땅을 좀 기부를 하래. 응? 업자 땅을 시에다가 아니면 좀 기부금을 내라 이러든지 돈을 내라 그러든지 이게 관련 없는 거잖아. 그럼 골프장 승인 내주면서 기부해라 이렇게 하면 이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야. 요걸 또 알아 시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피해 나가느라고 그냥 아무 단서 안 붙이고 골프장 승인 내줘놓고 뒤로는 어떻게 돼? 그 업자한테 압박을 해서 야 업자 네가 그냥 이거 시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고 땅이든 기부금이든 돈이든 그냥 네가 시에다가 알아서 기부하는 계약 맺고 응? 기증하는 식으로 해라고 뒷구멍으로 그런 거지. 앞으로는 원래는 골프장 승인 내주면서 기부해라 이렇게 같이 붙여서 하면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거든. 관련 없는 걸 결부시켜서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단서 없이 골프장 승인 내준다 요거만 내보낸 거야. 그리고 뒤로 업자가 알아서 시에다 기부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야? 꼼수를 부려가지고 목적 달성한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걸 우회해서 그죠? 한 거라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행정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대방과 사이에 기증하는 계약 맺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기증하는 계약 맺었다면 응? 이거 법치행정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응? 이해돼요? 그리고 그 밑에 밑줄 안 쳤지만 뭐라고 돼 있어? 응? 그거보다 그 밑에 보면 내가 조금 아까 예를 들었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내주면서 그지 뭔가 땅을 기부해라 돈을 기부해라 이렇게 단서를 붙이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 근데 그거를 안 하는 대신에 뒷구멍으로 업자가 알아서 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약식으로 했다면 이거 법치행정 원리를 피해가는 거잖아. 이게 위법이다, 그죠? 당연한 판결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6번, 4, 5, 6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응? 잘 몰라도 상관없고 이건 조금 전에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 응? 여러 개 운전면허 있을 때 같이 다 취소하는 그런 경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나오죠? 네. 자, 1번은 이런 거 봐. 거기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봐. 이건 문제 없는 거다 이거지. 자, 이런 경우지. 여기 큰 길이 있어. 큰 도로, 큰 주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골목길이 있어. 응? 좁은 골목길이 있고 여기 들어오면 막 이렇게 이제 오래된 옛날 주택들, 응? 낮은 막 단독 주택들이 막 있어. 이렇게 밀집해 있어.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막 있어.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여기다가 아파트 짓겠대. 근데 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는 사람들. 응? 요 사람들이 아파트 짓기로 이제 동의한 사람들이야. 여기. 요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짓는 여기 주택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뭐 아파트 짓겠다고 신청을 한 거야. 시장한테. 이게 시장이 검토하더니 이거 승인을 내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야. 뭐냐면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이지만 아파트 들어서면 몇 배 이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 그러면 여기 차량 통행이 많아지겠지. 사람들 통행이 많아지고 그럼 이 골목길 갖고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자 아파트 짓는 거 승인 내주는데 조건이 있대. 뭐냐? 첫째 이 좁은 골목길 문제가 되니까 여기 이 옆에 땅들을
니네 아파트 주택조합에서 사들여라. 응? 그래갖고 넓혀라 이거야. 여기 큰 게. 그래갖고 여기 도로 이 땅 예전에는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여기 땅들 다 이 주택조합에 사들여서 여기다 도로를 만들어라. 응? 그리고 이 땅들을 이 도로를 시에다 기부해라. 그리고 또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여기 길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짓는데 동의하지 않은 이쪽 사람들은 큰 길로 나가는 길이 없어. 있다면 뭐 이래가지고 엄청 돌아서 나가야 돼. 응? 이 사람들이 난감해지잖아, 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큰 길로 나가게끔 뭐 여기다가 아파트 통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큰 길로 나가게끔 대체 통행로를 만들어줘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붙인 거야. 승인 내줄 테니까 아파트 짓는 거 승인 내줄 테니까 길을 넓히고 이거 도로 만들어서 기부해라. 다 인근 다른 주민들의 대체 통행로를 만들어.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좋자고 아파트 건설 사업 벌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야. 이거 해결하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관련 있는 문제다. 관련된 걸 이제 하라고 한 거다. 응? 관련 없는 걸 하라고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적법. 1번 판례 이해됐어요? 그래서 위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은 또 2번 판례도 시험에 잘 나와. 1번보다 2번이 잘 나와. 2번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자, 2번에 고속국도, 쉽게 얘기하면 고속도로야. 근데 자, 우리 정유 공장들이 우리나라 정유 회사들 다 어디 있어? 저기 남해안 쪽에 있지 않아? 큰 배로다가 뭐 원유 실어 와가지고 우리 그 정유 회사들 있잖아, 남해안에. 거기서 이제 막 경유도 이게 걸러가지고 경유도 만들고 뭐 휘발유도 만들어서 또 서울로 보내야 되잖아. 근데 어떤 방식으로 보내지? 뭐 유조차를 통해서 실어 보내기도 하지만 어떤 방식이요? 고속도로 있으면 고속도로 이 길가 요 밑으로 지하에 우리가 송유관이 묻혀 있어요. 송유관이. 응? 엄청난 송유관. 그래서 엄청난 압력으로 쏘는 거지. 그럼 기름이. 응? 그래서 이거 송유관 묻혀 있는 거 약간 비밀인데 요새는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몇 건씩 나왔었어. 뭐야? 송유관에 구멍 뚫어갖고 기름 훔치다가 범인들이 있어요. 송유관에 구멍 뚫어갖고 호수 넣어가지고 기름 훔쳐갖고 팔아먹어. 이 사람들 아주 전문 투리범이야. 송유관 어디 묻혀 있는지 알아. 그래갖고 옛날에 뉴스 나온 거 이 사람들 있잖아. 이 근처 이 마을에 이 근처 고속도로 어디 송유관 묻혀 있는 데 있으면 이 근처 마을에 뭔가 집을 사든지 뭐 임대를 해요. 그리고 겉에서 보면 멀쩡하지. 근데 밑에 지하로 파고 들어가. 지하로 굴 파고 들어가. 송유관까지. 응? 겉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보여. 지하에. 그래가지고 이거 송유관에 구멍 뚫는 거 이거 고도의 전문 기술 아니면 못 뚫는데 이거 함부로 뚫으려면 뭐 이렇게 뚫으면 이거 하여튼 뭐 큰 사고 난대. 폭발 사고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엄청난 압력으로 이제 기름을 보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 여기 압력계가 이제 그 통제실에 압력계가 있어. 어디가 기름이 샌다 그러면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눈치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정도 눈치 안 채니까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갖고 뽑아내는 거야. 얘 아주 국내 아주 고도의 기술자 한두 명밖에 없대. 하여튼 근데 가끔씩 보도 돼. 자, 이게 본론은 아니고 송유관이 있는데 이 고속도로 요 길가 지하에 정유 회사가 송유관을 묻겠다는 거야. 근데 법에 보면 이 송유관 묻는 거 이제 고속도로 관리자가 허가해주게 돼 있어. 신청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조건을 달았어. 뭐라고 달았어? 송유관을 묻는 거 허가한다. 응? 근데 나중에 송유관을 딴 데로 파서 옮길 때 그때 파서 옮기는 비용은 니네 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을 달았지. 응? 그지? 이거 부당하게 결부시킨 조건 아니다 이거지. 응? 그럼 관련이 있는 거다. 응? 그래서 2번 그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두 번째 만약에 이전하게 될 경우 그 이전 비용은 상대방 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거는 관련 없는 걸 붙인 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응? 2번 잘 나와요.
자,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3번, 4번, 5번, 6번은 다 운전면허죠. 자, 요거 한번 설명. 요거는 한 대 모아서 여러분 설명할게요. 자, 내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운전면허가 3개 있는 사람, 4개 있는 사람, 4개까지? 그래. 자, 아까 같은 예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자, 만 17살 때 원동기 면허를 땄어. 이 원동기라는 게 100이랑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말해. 그리고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125cc 이하니까 우리 요새 흔히 보는 뭐 있지? 그죠? 킥보드 있지. 킥보드도 원동기로 들어가. 응? 모터 달고 달리잖아. 원동기 들어가니까 이거 최소한 원동기 면허라도 따야 운전이 가능해요. 킥보드. 따라서 그러면 킥보드 따려면 16세 이상이 돼야 이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으니까 만약에 15세 된 애가 킥보드로 온다. 무면 운전으로 걸려요. 조건. 응? 16세 이상이 돼야 되고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돼. 최소한. 그다음에 A가 원동기 면허도 땄고 그다음에 2종 보통 면허도 땄고 그다음에 1종 보통 면허도 땄고 1종 대형 면허도 땄고 4개 면허 다 땄다고 치자. 그죠? 근데 얘가 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 관계는 동심원 관계다. 그러니까 먼저 설명할 거예요. 자, 원동기 면허를 따면 원동기만 물 수 있지. 그다음에 2종 보통 면허를 따면 원동기 물 수 있어요. 원동기 면허 없어도 2종 보통 면허 따면 원동기도 몰고 승용차도 몰고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도 몰고 아마 뭐 1.5톤 이하의 화물차도 몰고 뭐 할 거예요. 화물차는 몇 톤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다음에 1종 보통 면허를 따지.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원동기도 몰고 2종 보통 면허로 몰 수 있는 차도 다 몰고 추가로 15인승까지 몰 수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도 더 큰 거 몰 수 있고 그러니까 포함하면서 더 많은 차를 몰 수 있는 게 1종 대형 따면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지? 1종 대형 따면 인원수 제한 없어요. 대형 버스 뭐 다 몰 수 있어요. 응?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돼 있어. 그럼 봐. 4개 면허 있는 사람이 자, 첫 번째 원동기 음주운전 적발됐어요. 적발. 그러면 이거 경찰이 이 사람이 원동기를 음주운전했는데 적발됐는데 이 사람이 4개 면허 모두 취소했어. 경찰이. 이랬더니 상대방 내가 음주운전한 차량 원동기인데 원동기 면허만 취소해야지 왜 4개 면허 다 취소하냐? 위법이야. 싸웠어요. 응? 이거 모두 취소한 거 이거 적법이다, 위법이다. 어떻게 생각해? 응? 어떨 것 같아? 이거 4개 면허 하여튼 쉽게 4개 면허 취소한 거 위법일까, 적법일까? 위법.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 이 사람이 원동기를 운전할 때 어떤 면허로 운전했을까요? 원동기 면허로 운전했겠죠? 근데 이 사람 원동기는 2종 교통면허 따도 운전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원동기로 운전할 때는 원동기 면허로도 운전한 것이지만 2종 교통면허로도 운전한 거고 1종 보통면허로도 운전한 거고 1종 대형면허로도 운전하고 동시에 4개 면허로 운전한 거야. 그러니까 다 관련이 있어. 이 원동기의 운전에 4개 면허 모두가 관련이 있어요. 다 4개 면허 모두로 운전한 거랑 마찬가지야. 응? 모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 적법. 4개 면허 모두 취소한 거 적법이야. 응?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제 뭘 음주운전하면 말하면 25인승 버스를 음주운전했어. 버스를 4개 면허 모든 사람이 버스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어요. 응? 그러면 역시
이거 4개 면허 취소한 거 이거 적법일까 위법일까? 적법일까 위법일까? 어떻게 생각해? 위법? 왜 위법이라고 생각해? 응? 그렇지. 이게 일종 보통은 15인승까지만 몰 수 있어. 그러니까 대형 면허로만 몰 수 있는 차지. 그지? 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3개의 면허는까지 취소하면 안 된다. 일종 대형 면허만 취소했어야 된다. 생각이죠. 그럴 것 같아.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도 적법. 응? 왜 그런지 알아? 그러니까 요거는 쉬운데 이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 내가 이제 예를 들은 거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이 사람이 25인승 버스를 운전한 건 이제 일종 대형 면허로 운전한 거죠. 응? 일종 대형 면허로 운전한 거예요. 그러면 일종 대형 면허 취소해야죠. 그러면 일종 대형 면허를 취소하는 건 일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다 운전 못하게 하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일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속에 뭐가 들어있어?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이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원동기 다 들어있지. 그럼 일종 대형 면허를 취소하고 일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다 몰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 면허들도 다 없애야 돼. 그래야 다른 차를 다 못 몰지. 그래서 다 취소해야 된대.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죠? 응? 응? 이제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다만 그러면 몽땅 다 언제나 다 취소되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이제 면허 종류 중에 이건 그냥 설명만 들어가. 시험은 하나만 갈고 있으면 돼 그냥. 응? 자, 이 면허 중에 일종 여러분 책에 이제 이종 소형 면허라고 하는 게 있다. 이종 소형 면허. 이종 소형 면허인데 요거는 특이한 면허야. 뭐냐면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아까 배기량은 기준으로 따져 125cc.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뭐라 그래? 비싼 오토바이 제일 유명한 거 뭐 있지? 할리 데이비슨인가? 그지? 미국. 막 수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있잖아. 이런 거 배기량이 막 뭐 몇천 cc 막 이런 게 있어요. 차값보다 더 비싼 오토바이들 있잖아. 이거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이거는 오토바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응? 근데 하여튼 요거를 운전하려면 이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꼭 따야 돼. 그러니까 일종 대형 면허 있어도 125cc 넘는 오토바이는 못 몰아요. 따로 꼭 있어야 돼. 이종 소형 면허를 따로 따야 돼. 응? 그러니까 이건 요거만 관련된 거지. 오직. 그지? 따라서 이 이종 소형 면허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소위 우리가 무슨 말로 라이더야, 라이더. 어제도 내가 했는데 어제 내가 저기 충청도 이제 대학 갔다가 밤에 이제 좀 늦게 올라왔는데 밤에 이제 차가 없잖아. 주로 이제 지방 도로에 폭주족이라고 해야 되나? 응? 또 혼자 안 다니잖아. 응? 멋있게 또 차를 입고 한번 무리지어서 쫙 달리는 거야. 다다다다 하면서. 응? 과속인데 어쨌든 그 맛에 타는 거잖아 그 사람들. 근데 그래서 이종 소형 면허 있으면 그 운전면허 보험료 이런 것도 더 비싸요. 그 사람은 이종 소형 면허 있으면 위험성이 높다. 오토바이 면허 있으면 오토바이 타냐 안 타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종 보통 본인도 이제 이종 보통이잖아. 그럼 이종 보통이라도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몰아. 우리가 웬만한 오토바이는 몰아. 근데 오토바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냐 안 타냐. 여러분들 우리 택배가 아니라 배달하는 사람들 있죠. 그 보험료 엄청 비싸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일반 차량하고 달라요. 보험료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어떤 움직임이 있어. 그 보험료를 보험 가입을 안 하잖아. 이 배달 기사들이. 그 배달 기사들이 뭐 사고 나면 자기들도 보험 혜택을 못 받지만 또
피해자한테도 보험 혜택을 못 주니까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돼서 막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배달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 있잖아. 그런 데서는 이제 자기네 그 소속 배달 기사들 보험 가입시켜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의무화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래도 많이 사회적으로 개선. 자, 어쨌든 이거는 이 동심원 구조하고 전혀 별개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예를 들면 그 위에 68쪽에 위에서 4번 판례 있지. 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륜 자동차라는 말이 약간 이륜 자동차라고 또 이름을 따로 불러요. 이륜 자동차래 이름을 외울 건 아니야. 외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125cc의 오토바이는 원동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응? 라고 한 법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륜 자동차라고 이름을. 자, 어쨌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내가 일종 보통 B라는 사람인데 일종 보통 이 사람 이종 보통 그다음에 또 뭐 있다 그럴까? 이종 소형 이렇게 세 개 면허가 있어. 이 사람이 뭐 했어? 응? 자, 승용차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어. 음주운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승용차 음주운전 적발. 그러면 세 개 면허 모두 취소? 적법일까 위법일까? 이거는 위법이다 라고 판결이 났어요. 예? 왜 그러냐면 자, 승용차를 운전한 자가 승용차지. 그럼 승용차는 일종 보통으로도 몰 수 있는 차고 이종 보통으로도 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면허로 운전한 거고 이종 소형 면허는 오직 이종 이거 125cc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만 몰 수 있는 면허이기 때문에 이 운전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이게. 응? 따라서 이종 소형 면허까지 포함해서 모두 취소한 건 위법이다. 이 두 개면 취소했어야지. 이런 취지가 말하자면 위에 4번 판례의 뜻입니다. 응?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나눠지는데 시험에 아주 예전에는 이 위에서 얘기한 4번도 문제를 낸 적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만 내냐? 다 취소하는 것만 냅니다. 모두 취소한 거 적법이다. 이것만 어쩌다 한 번씩 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공부 요령상 걱정할 필요 없어. 뭐 누가 무슨 면허가 있는데 이거 모두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다 맞는 거로 쳐. 지금 나오는 만약에 문제 나오면 여기에 저 위반 아닌 거로 다 그냥 그거로 내고 있다고 지금. 응? 그래서 여러 개 면허 다 취소해도 된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킥보드 함부로 타다가 이종 면허 있잖아. 이종 보통 면허 따갖고 있는데 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 쳐봐.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그 이종 보통 면허 취소된다고. 아주 가볍게 볼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취소되면 음주운전 한번 취소되면 일단 원칙이 1년 동안 운전면허 다시 못 따요. 1년이 지나야 다시 이제 면허 시험을 다시 딸 자격이 주어져서 시험 다시 보고 다시 따야 돼. 1년 동안 운전 못하게 되지. 조심해야 돼요. 킥보드 함부로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응? 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부당결부금지 원칙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 신의성실 및 하나 더 남은 게 신의성실 원칙하고 권한남용 금지 원칙이지. 내용은 많은데 그렇게 많이 공부할 건 없어.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거는 읽고 지나가. 우리 법적인 관계를 우리 개인들 간에도 어때야 돼? 서로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행동해야지. 응? 그죠? 그러니까 법 이전에 인간관계가 잘 진전이 되려면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행동해야 되겠지?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는 계약을 맺고 계약대로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응?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져야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의 법적인 관계를 맺은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자기의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 신의성실원. 이거는 개인 간의 관계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는 다 똑같다는 거야. 어디나 다 신의에 맡겨. 넘어가세요.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권리나 권한 행사는 이제 권리 남용이다, 권한 남용이다 해서 이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3번 동그라미 3번 요거 체크. 3번. 자, 행정법 관계에서 권한 남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권한 남용은 어떤 의미?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을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하는 거. 그렇지?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하는 거 경우, 그런 경우를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어긋나게 권한 행사하는 걸 권한 남용한다 그런다. 응? 그러면 또 세 줄 끝에 이 권한 남용 금지시키는 거는 행정 목적과 권한을 행사한, 그러니까 권한 남용 금지는 행정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못하게 통제하는 것이고, 특히 권한을 행사한, 자 뭐야 넷째 줄, 공무원의 내심의 의도까지 통제하는 거야. 응? 그 밑줄, 공무원의 내심의 의도까지 통제하는 거다. 응? 그래서 뭐냐면 이게 실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세무 공무원이 있는데 자기 친구,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A가 자기 친구야. A가 친구인 사업가야. 근데 A하고 B하고 이게 싸워. 이 법적 다툼이 있어요. 응? 그래갖고 근데 이 세무 공무원이, 높은 세무 고위직 공무원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B 회사에게 압력을 넣어. 너 뭐 이거 안 하면 세무조사 들어간다. 막 가지고 괜히 가서 막 세무조사하고, 응? 막 불이익을 주는 거야. 압박을 해서 얘한테 유리하게 뭘 하도록 하라고. 이건 뭐야? 이렇게 하라고 세무조사 권한을 줬나? 아니지. 이 사적으로 자기 친구를 친구의 이롭게 하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 이거 권한 남용 원칙 위반. 응? 위법이고 당연히 징계받아야지 이 공무원. 그런 거야. 우리 공무원 내심의 의도,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권한 행사하는 거, 이런 거 막자는 거다. 그죠? 요거. 자, 근거. 여기서 특히 동그라미 2번. 이거 중시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뭐 나왔어? 행정기본법. 중시. 행정기본법에 뭐 규정해 놨다고? 행정기관의 성실 의무, 응? 그다음에 권한남용 금지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응? 거기까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성실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원칙을 행정기본법에서 명시적으로 명문화해서 규정해놨다. 이 정도 여기만 보세요. 그래서 그 3번 밑에 첫 번째 행정기본법 이렇게 돼 있지. 거기 보니까 성실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원칙에서 뭐라고 했어요? 행정기관은 행정청은 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 자체는 아주 기본적인 선언입니다. 응? 일단 규정이 돼 있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러면 위반 효과 및 구제는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론적인 얘기니까 아까랑 똑같고. 그러면 판례.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판례를 보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이런 내용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다섯, 둘, 넷, 여섯째 줄 끝에 밑줄 쳐주세요. 여섯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일반 행정법률 관계에서 행정관청의 행위에 대해서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뭐가 돼?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 즉 부합하는 것에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 문장 나오지? 그거 쳐두고. 자, 그 밑에 신의 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 권한 남용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 나오죠? 1번.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거로 착각을 했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상대방한테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결정을 일단 냈다가 또 상대방은 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거로 결정 냈으니까 상대방은 믿었다 이거야. 근데 행정기관이 세무서장이 그 잘못 결정된 겁니다. 착오가 있어서 다시 정정하고 세금 부과한 거 이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응? 그는 애초에 착오가 있었으니까, 응? 오류가 있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번 판례 되게 중요하다. 4번 판례가 잘 나옵니다. 자, 4번 판례 내용을 보면 이런 거지. 야, 여러분들은 저 생년월일 정확히 다 부모님이 정확히 신고하셨나? 근데 이제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좀 정확히 신고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대. 응? 신고가. 뭐 생년월일만 그러나 며칠 전에 차에서 운전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연을 보냈다? 근데 황당한 일이 있는 거야.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남자야. 남자인데 지금 벌써 한 50살 가량 됐겠지. 근데 뭐였더라?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더라? 그동안 몰랐는데 이 사람이 남자인데 이름이 동명이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출생 신고가 2번이 됐어요. 출생 신고가 2번. 응? 이중으로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있더라? A가 있고 있는데 사실은 동일인이야. 동일인데 A로 땡땡 A 뭐뭐로 출생 신고가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몇 월 며칠 날. 그다음에 또 동일인데 출생 신고가 또 한 번 돼가지고 B 뭐뭐로 돼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자기는 저기 뭐였더라? 정확히 기억 안 나. A라고 믿고 살아왔어. 응? 그렇게 알고. 근데 B로 이제 실제는 뭐가 된 거지? B로 자기가 여러 가지 장부 서류상으로는 자기가 B인 거야. 응?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신고된 동생이 된 거야, 동생. 그러니까 자기 서류상으로는 자기 형이 또 있는 거야. 동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됐대. 출생신고가 이중으로 돼가지고. 그래갖고 또 자기는 이제 이 갑이라는 여자하고 부부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잖아. 근데 이게 또 이게 본인이 B로 돼 있잖아. 법적으로는 자기하고 갑이 결혼한 게 아니래. 있지도 않은 말하면 먼저 출생신고된 사람하고 혼인신고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관계도 아니고 되게 희한하다는 거야.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걸 정정하느라고 하여튼 난리쳤다고 치더라고. 희한한 일도 있어. 하여튼 여담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아주 오래 전에는 이게 애가 태어나서 또 빨리 죽는 일도 많고 하니까 일부러 출생신고를 늦게 한 2살 된 다음에 얘가 사나 못 사나 본 다음에 사네 그러면 그때 가서 뒤늦게 출생신고. 그러니까 뭐가 돼? 기억이 또 희미하고 언제 태어났는지 기억이 희미하니까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런 일도 많았고. 그래서 자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이 공무원으로 이제 임명됐지. 수십 년간 근무를 했어. 이제 정년이 불과 1년 3개월 남았을 때. 1년 3개월 남았는데 이 사람 뭐 주장해? 나 출생일이 연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다. 응? 그래가지고 뒤늦게 여러분 출생 연월일 잘못돼 있으면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돼? 법원에 신청해야 돼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가정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받아가지고 정정 결정을 해줘야 그 정정 결정문을 가지고 시군구청에 가서 바꿔놓는 거예요. 시군구청에서 그냥 안 바꿔줘요. 법원 결정문을 받아가야 돼요.
어쨌든 이 사람 어떻게 했대? 정년을 불과 1년 3개월 앞 남겨놓은 시점에서 어떻게 했어? 응? 자기 생년을 잘못 기재됐다고 법원 가서 정정 받아가지고 그다음 뭐해? 자기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응? 그럼 공무원 정년이 몇 살이야? 여러분 일반 행정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 응? 그래서 생년월일이 정년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정년이 도래하는 사람은 6월 30일자로 30일인가 6월 말 일자로 퇴직합니다. 일괄적으로. 그리고 생일이 정년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 있는 사람은 12월 말일자로 일괄적으로 정년 퇴직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근데 불과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생년월일 정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생일이 더 빨리 돼 있다는 거야. 잘못 기재돼 있다. 나이 한 2년은 더 빨리 돼 있다. 자기는 아직 이제 정정받은 기간으로 따지면 2년이 더 남았다. 정년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년 연장을 요구한 거야. 근데 거부했지. 응? 인사기관에서 거부. 그지? 왜? 이거는 뭐 그동안에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응? 불과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나서 이제 와서 뭐 잘못됐다고 고치고 정년 연장 요구하는 건 신의에 안 맞는 행위다. 신의 성실에 안 맞다 이러면서 권리 남용이다. 응?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정년을 따지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4번 읽어보자. 공무원의 정년은 정년 퇴직할 때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그런 증명서를 기초로 판단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결론은 그래서 오른쪽 가서 그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36년 동안 전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다가 정년을 불과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의 출생 연월을 정정한 후 그날을 기준으로 정년 연장 요구하는 거. 결론 뭐래? 신의 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정당한 권리 주장이다. 응?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5번도 알아두세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응? 당연히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소위 소멸시효 완성,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여러분 어떤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기한 내에 행사해야 돼. 그래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돼. 근데 이 피해자가 3년이 지나서 청구했어.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지났다. 이래가지고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배상 의무 없다. 저쪽은 배상할 권리가 없어진 거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그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상대방이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배상할 의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응?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단지 그냥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 갖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판례 이제 마지막 위반으로 본 사례가 있죠. 1번 알아두세요. 1번. 자,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징계를 받았나 봐. 근데 징계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처음부터 무효였는데 이 사람 어떻게 돼? 무효라고 싸우지 않았어요. 안 싸우고 그냥 뭐 했대? 퇴직하고 자기가 이제 무효라는 걸 자기한테 한 징계 조치는 무효다는 걸 알면서도 퇴직을 했고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까지 다 받았대. 그러면서 얼마나 지났대? 응? 세티의 끝에 보면 5년이나 지난 뒤에야 이제 자기가 뭐 징계받을 만한 뭐 잘못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징계는 행정상의 이제 버리고 이게 또
형사재판 열려갖고 벌금, 징역형 이런 형사처벌 또 별개거든. 이제 그거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서 야 이제 5년 또 가만히 있다가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다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형사처벌 받을 위험은 없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에 대한 징계 처분이 뭐 무연해 하고 뒤늦게 소송으로 싸우는 것은 신의성실에 안 맞는 거래. 응? 이것도 아주 드물지만 어느 시험에서는 한번 나왔어요. 응? 1번 알아두고요. 자, 자 4번 판례 알아두세요. 4번. 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마 이 사람이 근무하다가 뭔가 다쳤나 봐. 근무하다가 다친 거니까 이게 이제 무슨 그 산재 뭐 이런 거 인정돼서 무슨 저 요양 근로복지공단으로 무슨 요양 승인을 받아야 무슨 요양비, 치료비 이런 거를 이제 지급받는데 근로복지공단에게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불승인 내려졌대. 그러면 아무도 못 받고 있는 거지. 이 불승인 받고 소송을 냈대. 그래갖고 이겼대. 승소. 응? 이겨가지고 따라서 근로자가 그 요양 때문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못한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 달라고 신청했더니 너 왜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왜 휴업급여 달라고 신청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안 준대. 아니 근데 그건 휴업급여 달라고 신청하는 거 하려면 요양 승인이 있었어야 응?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승인을 안 해주고 놓고 왜 급여 달라고 휴업급여 달라고 신청 안 했느냐 제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웃기잖아. 말하자면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신청을 못하게 막아놓고서는 나중에 가서는 왜 제때 신청 안 했냐 못 줘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아니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지? 지네들이 못하게 만들어놓고 왜 제때 신청을 안 했어? 못 줘. 이런 식의 주장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4번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알아두자. 5번은 뭐야? 여러분 우리 나중에 또 배워 2권에서 배울 텐데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국민들은 소위 알 권리라고 있어. 국가의 주인이야.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국가의 주권자라 그러지. 주인으로서 여러분들 공무원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대리인 머슴이야. 주인이 야, 네 어떻게 하라고 일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보여줘. 장부 보여줘. 그럼 보여줘야지. 그 바로 정보 공개야. 응? 그래서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 알 권리라는 기본적 권리가 있고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게 정보 공개해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응?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뭐 나왔어? 5번에 응? 넷째 줄 오로지 정보 공개 청구하는 목적이 오로지 뭐에 있대? 공무원 괴롭히려는 거야. 공무원 찾아가서 무슨 정보 복사해줘. 무슨 자료 복사해줘. 막 한 10,000페이지야. 하루 꼬박 걸려서 복사해줘야 돼. 이 사람 그 복사비는 본인이 내. 비용은 본인이 내지만 이 사람 돈도 많아. 나 그런 거 비용 상관없어. 저 공무원 괴롭혀야 돼. 자, 뭐 10,000페이지 복사해줘. 열심히 낑낑대고 해줬다. 다음 날 또 가서 또 다른 거 뭐 복사해줘. 응? 이렇게 하면 공무원 오로지 괴롭히려는 거지. 그 정보를 공개받아서 뭔가 자기가 어떤 용도로 활용할 목적 전혀 없어. 오로지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한다라고 인정되면 이거는 권리 남용이라고 해서 허용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공개 안 해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응? 또 나중에 또 나올 거고 알아두죠. 자, 그다음에 6번 판례 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다음 페이지 보면 셋째 줄 뭐 나왔어요? 자, 셋째 줄 끝에 요겁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때도 뭐 해야 돼? 권한 남용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권한 남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 그 밑에 이제 밑줄 친 데 보면 뭐 세무서장이 됐든 세무공무원이 됐든 자기 친구 위에서 세무조사권을 막
사적으로 행사하는 거지. 응? 세무조사권은 원래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닌데, 그지? 자기 친구 이익을 위해서 친구하고 대립하고 있는 반대업자 막 세무조사하고 괴롭히고, 그죠? 이거 권한 남용이다 이거지. 응? 그런 사례야. 응?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냥 최근 판례 7번 꼭 알아두세요. 요거나 7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근데 이제 꼭 알아두세요. 7번을 보면, 야, 우리 이런 거 있지. 여기 우리 빌딩에는 있나? 요 옆이나 어디 뭐 직업 능력, 우리 뭐 저기 뭐야, 나라에서 비용 지원해주고 뭔가 직업 훈련 받게 하는 학원 지정받은 데 있잖아. 가서 뭐 컴퓨터도 배우고, 응? 또 우리 나이 든 분들은 뭐도 배워. 타일 붙이는 거, 도배일 붙이는 뭐 이런 것도 다 공짜로 배울 수 있어요. 국비 지원 받으면서, 그지?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응? 이제 취업을 장려해서.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떤 우리 그 학원이 그걸 지정받아야 돼. 이거 직업 훈련 이거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1인당 보조가 나오는 거야. 국가에서 교육시킨 사람 얼마 이렇게 보조 주는 거죠. 훈련 비용. 응? 학원에.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어떤 업자가 자기네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을 하겠다, 응? 하고 이제 신청을 했지, 응? 담당 행정기관에. 담당 기관이 어떻게? 야, 니네는 그 훈련하는 거 하지 마, 응? 인정을 안 해준 거야, 그렇죠? 인정을 안 해줬어. 그래가지고 인정 안 해주니까 그 훈련비도 지급 안 해주겠지 당연히. 근데 이 사람 싸웠어, 그렇죠? 자기네 직업 능력 그 개발 훈련 과정 이거 인정 안 해주고, 따라서 훈련비 지급 안 해주고, 응? 이렇게 한 행정기관의 결정 위법이라고 쟁송으로 싸워서 취소받았다지. 이겼어. 응? 이겼어. 근데 이 업자는 어떻게 했어? 업자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일단 사람들을 모아놨었기 때문에 훈련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 교육 훈련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한 3개월 교육 훈련 시킨 거 이제 비용 달라고 신청했더니 거기 여기 무슨 이 담당 기관이 어디야? 여기 뭐 담당 기관 명칭은 안 나왔다. 담당 행정청이 뭐 때문에 못 주겠대. 훈련 비용. 뭐 때문에 못 준대? 응? 넷째 주게 사전에 훈련 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 비용 못 준대. 야, 이게 말이 돼? 그럼 봐. 야, 사전에 훈련 과정 인정을 안 해줬잖아. 지네가 안 해줬기 때문에 싸웠잖아. 싸워서 안 해준 거 잘못했다고 인정받았잖아. 그렇다면 지네가 잘못한 거는 까맣게 있고, 그지? 왜 사전 훈련 인정 안 받고 훈련을 시켰냐, 이거 만나죠. 근데 훈련하는 걸, 직업 훈련 시키는 걸 인정을 안 해준 게 잘못이었다는 거니까 훈련 비용은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네들이 인정 안 해준 걸 내세워서 훈련 비용 못 줘 하는 거는 신의 성실에 안 맞는다는 거지, 그지? 네. 뭐하고 비슷한 거지? 아까 이 7번 사례는 조금 아까 뭐하고 비슷해? 4번 사례하고 비슷하다, 그지? 행정기관 지네들이 뭘 안 해줘 놓고, 그지? 응? 나중에 이제 싸워서 이겨가지고 뭐 해달라고 신청했더니 지네들이 안 해준 거는 무시하고 왜 제때 신청 안 했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잖아.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국민한테 책임을 전부 다 떠넘기는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비슷한 사례다. 이해됐죠? 네. 자, 아이고 요거 여기까지 마무리 짓느라고 약간 한 50분 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조금 길었죠?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뒤에 행정법의 효력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